안녕하세요. 원투펀치 라라 영주의 송영주. 한우준입니다. 네, 라리가와 세리아를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오늘 새벽에 피파 클럽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와, 난 너무 재밌던데. 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아니 덴벨레가 졌다고 재미난 건 아닙니다. 네, 아니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이 순간 최고의 팀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완성도가 높은 팀인데 이걸 전술적으로 이렇게 깨부순단 말이에요. 대단했습니다. 네. 마레스카 감독 다시 봤습니다. 사실 마레스카 감독이 제가 좀 언론을 이렇게 찾아봤을 때는 레스터 시티 때부터 좀 상대방에 대한 그 맞춤 전술을 굉장히 잘 짠다고 좀 알고 있는 감독이었는데 오늘 그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좀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는 머릿속과 반비례하나? 꼭 그 헤어스타일, 민머리 헤어스타일 감독들이 전술적으로 너무 뛰어난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펩 외에 몇 명 없지만. 그렇죠. 네, 팔레티는 그 사이에 낄 수는 없지만 여하튼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이 전 너무 놀라워서 전반전 보는 내내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여러분. 테나운은요. 지금 테나의 얘기. 네, 스팔레티 테나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렇게 따지면 몇 명 없네요. 그렇네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네, 방송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여러분, 제가 뭐 파리 패배했다고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뭐 기분 나쁜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첼시가 워낙에 재미난 축구를 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자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기분 좋은 김에 레시포드, 가르나초, 산초를 사가라. 뭐 기분 좋은 김에 지금 잭슨, 은쿠쿠, 스털링을 사가라. 그리고 얘네들은 꼭 3명을 조합으로 해서 팔려고 그래. 그냥 한 명씩 밀어넣어야지. 이 사람들이. 저번 라이브 때도 그런 댓글 많지 않았어요? 산초, 레시포드 막 사가라고 네. 막. 제가 가는 데마다 화개장터예요. 네. 가는 데마다 당근마켓입니다. 네, 다들 이제 갖고 있는 물건 하나 둘씩 풀어놓죠. 형님 잭슨, 스털링, 은쿤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1+2도 나왔습니다. 네, 제가 뭐 다른 방송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스타 TV 축구 뒷담화에서 약간 이제 좀 이슈를 일으켜서 제가 뭔가 방송적으로 좀 이슈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이발가 목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 알았는데요. 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이발을 했고요, 또 목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세로 가면 하루에 한 번씩 이발과 목욕을 할까봐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뭐 하셨어요? 지난주는 이제 제가 다시 중계가 시작이 돼서 여자 유로 대회 그 조별 예선 3차전 덴마크와 폴란드의 경기를 중계를 했었고요. 여자 유로는 인기가 좀 덜하죠? 아닙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관중도 그래도 한 3, 4만 명씩 들어오고, 그리고 잉글랜드, 뭐 독일, 스웨덴 이런 팀들이 굉장히 강팀이에요. 스페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경기를 이제 보러 오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여자 축구가 저는 생각보다 이제 템포가 되게 느리다는 느낌이 느리고 별로 걸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거칠고 네. 템포가 굉장히 빨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일산에 살 때 WK 리그 경기를 자주 보러 갔어요. WK 리그 경기를 실제로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속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여자 축구 국제 경기를 봤을 때 가슴이 아팠던 게 북유럽 애들하고 붙으면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피지컬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렇죠. 예전에 중국 여자 축구가 진짜 잘했었거든요. 정말 빨빨거리고 강하고 많이 뛰고 이런 축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게 북한 여자 대표팀이에요. 그렇죠. 북한은 근데 지금 잘하지 않나요? 네, 지금도 잘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조사해본 바로는 랭킹을 좀 봤는데 북한이 여자 피파 세계 랭킹 9위더라고요. 네. 동아시아에서 가장 약한 팀이 한국 여자 대표팀이에요. 이게 좀 아쉬운 얘기인데 역사도 좀 짧은 편이고 여자 그 중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2위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 강팀이었네요. 네. 그런데 그 지금은 일본 대표팀이 워낙에 잘하니까 기술적으로, 그렇죠? 테크닉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애들 만나면 막 독일 만나고 스웨덴 이렇게 만나면 아무래도 체급 차이가 좀 있죠. 네, 아니 패스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쪽은
우리가 상대했던 팀과 다리 길이가 달라. 아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길을 이 정도만 봐도 되는 패스길을 여기까지 더 봐야 봐야 되는 거예요. 되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뼈 아팠던. 음. 네,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또 지금은 많이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또 옆으로는 컸긴 했는데 키는 워낙에 작았고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영주 형 내일 또영주 TV에서 한일전 중계하십니까? 여러분 원투펀치에서 장지현 해설위원 중심으로 한일전 라이브합니다. 입중계. 네, 입중계합니다. 그래서 원투펀치에서 한일전 입중계 보시면 되고요. 저도 뭐 또영주 TV에서는 아주 자잘하게 할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그게 다예요. 저는 일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또 했죠. 일요일에. 영화를 봤습니다. 연애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이제 2년 차. 2년 됐어요? 네, 내년에 이제 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3년 됐을 때 이제 결혼하려고. 네, 맞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1년 남았네요. 1년 조금 안 남았습니다. 네. 내년 6월에 결혼하는데. 네.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네, 1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막 결혼 준비로 한참 막 바쁜데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막 준비할 때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요. 네. 이게 카메라가 꺼져야지만 제가 생각해야 된다. 많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카메라가 켜져 있으니까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네. 결혼 어떠신가요? 좋죠. 네.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결혼 추천하자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결혼한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 올지 모르고 그렇죠. 또 결혼할 시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천생연분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같이 영화 봤어요? 그래서 노이즈 봤습니다. 극장에서? 네, 극장에서 봤습니다. 노이즈는 한국 영화인가? 네, 한국 영화인데 그 이선빈 씨 그 배우. 네네. 이선빈 씨 나온. 광수 여자친구. 네,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공포 영화예요. 공포 영화인데 근데 저는 사실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여자친구가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봤는데 근데 여자친구도 되게 이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무서웠던 영화였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물론 이게 취향의 차이입니다. 남성분들도 공포 영화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주로 여성분들이 공포 영화를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 우연히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분하고 깊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영화만 본 관계인데 그 공포 영화를 봤어요. 자기는 공포 영화 보고 싶다고 해서 공포 영화를 봤는데 그때 진짜 만 가지 생각이 다 교차했습니다. 나를 싫어해서 떨쳐내려고 이러는 것인가? 일부러.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긴 해서 여하튼 여성분들이 공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게 참 차이가 나죠. 이쪽은 이제 여성분이 공포 영화를 좋아해서 노이즈를 봤고 이쪽은 유아틱해서 슈퍼맨을 봤습니다. 네. 슈퍼맨 재밌었어요. 슈퍼맨 재밌었어요. 네, 슈퍼맨 되게 재밌었습니다. 거기서 크립토라는 강아지가 나오는데, 강아지요. 네, 슈퍼독이에요. 어. 망토 아, 들고 이렇게, 있는 강아지인데, 네, 그 강아지를 볼 때마다 우리 집에 있는 평식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 강아지 키우시구나. 네,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 평식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름 너무 귀엽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여기 형수님 금지어입니다. 원투펀치 라라 영주에서 형수님은 금지어예요. 형수님이 금지어든 여기에요를 금지어든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노피디님. 오빠 나는 슈퍼맨 본 적 없는데 어느 여자야? 우리 와이프가 아닙니다. 준서 씨 그런 분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또 여성틱하게 글을 남깁니까? 네, 내 의견 아닙니다. 꿀의 견입니다. 여하튼 저는 그 지난주에 유니폼을 받았어요. 네, 카파에서. 오, 바르셀로나. 네, 바르셀로나 새 유니폼을 받아가지고 다가오는 시즌. 네, 다음 시즌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 유니폼이 125주년 유니폼이라서 그 유니폼이 굉장히 예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카파에서 이거 선물로 받았고 카파에서 여러분이 구매할 수 있으니까 카파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쁜데요, 근데? 네,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이쁜데요. 마킹이 없구나. 네, 마킹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내일이나 금요일쯤에 카파를 가거든요. 네. 그 라민 야마를 박을 생각입니다. 라민 야마 생일이 13일이었잖아. 라민 야마 생일이 13일이에요. 그렇구나. 13일날 18살이다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거야. 지금 내가 반백살인데 18살에 지금 엄청 흥분하고 그렇죠. 있고, 네,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또 생일 파티 하다 보니까 구설수가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 뭐 그렇구나. 그런 구설수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하튼 뭐 그냥 넘기도록 하고, 여하튼 13일이 생일이었으니까 그때 이후로는 자기 등번호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 근데 10번. 모두가 라민 야말이 10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모르잖아 또. 그렇죠. 아직 여기서 어떻게 될지 갑자기 모르는 거죠. 19번 그냥 갈래요 뭐 이럴 수도 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라민 야말 등번호를 새기지 않고 있었는데 포트 마킹 누가 넣어? 라민 영주 여기서 포트가 왜 나와? 아, 내가 갑자기 또 흥분했네. 화난 거 아닙니다. 네. 포트, 뭐 제라르 마르틴 이런 선수들 얘기하지 마십시오. 막 갑자기 뭐 로메우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여하튼 이제 라민 야말 넘버 10으로 박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일단 저희가 오프닝은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어요, 여러분. 오프닝 때는 좀 재밌게 얘기하고자 노력을 하는 건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 4시에 펼쳐졌죠. 근데 경기 보니까 한 4시 6분쯤에 펼쳐진 것 같아. 오프닝도 되게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피파클럽 월드컵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첼시하고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를 펼쳤는데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16강 들어오고 나서 벤피카를 이기긴 했지만은 그렇죠. 브라질 팀들을 상대로 올라왔고요. 그렇죠.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인터 마이애미를 잡고 나서는 도장 깨게 있죠. 네, 바이언이라든가 레알을 레알. 깨고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다수가 트래블을 달성한 파리가 우승하지 않겠느냐. 저도 약간 그 생각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나도 파리가 우승할 줄 알았어. 네, 그래서 5관왕 할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이 경기는 여러분의 예상과는 많이 다르게, 물론 이제 첼시 우승 예상하신 그렇죠. 분들도 네, 있겠지만 네. 여러분의 예상과는 다르게 첼시가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첼시가 다시 한번 우승 트로피를 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 우승하면서 첼시가 1억 4,600만 달러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와, 엄청난 금액이죠, 진짜. 피파클럽 월드컵은 진짜 할만한 것 같아요. 완전 돈잔치야. 그거 승리만 해도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참가 비용이 참가 2,900만 달러래. 맞아요. 그래서 울산 HD도 굉장히 음. 재정적으로 좀 괜찮다 하는 이제 기사를 봤는데. 지금 보니까 첼시가 참가 비용으로 2,900만 달러, 그러니까 400억 원을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우승할 때까지 총 상금이 1억 4,600만 달러, 약 1,580억을 벌었으니까 물론 이제 7경기 치는 동안 한 경기 패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6승을 챙겼으니까 승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또 계속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500억 정도를 벌었다고 하니 이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로또를 하고 있거든요. 150원만. 네, 150원은 너무 없어 보인다. 네, 150만 원만 돼도 저는 진짜 여기서 춤춥니다. 네, 진짜 댄스 타임 갖는다 진짜. 여하튼 네. 피파클럽 월드컵 보면서 생각하는 게 진짜 많았던 경기가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었고 지난 시즌, 그리고 첼시는 이제 컨퍼런스리그 우승팀의 맞대결로 굉장히 주목이 많이 됐었던 경기였고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PSG의 운을 좀 점쳤어요. 왜냐면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눴을 때는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나 도장 깨기를 하면서 왔잖아요. 바이언, 레알. 근데 사실은 왼쪽에 있었던 첼시는 그 오른쪽에 있었던 PSG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이런 위대한 팀들을 다 꺾고 올라온 PSG가 결승전에서 조금 더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리고 경기력 자체도 워낙 좋았고요. 그래서 하키미와 이 측면에서의 3자 플레이 과연 첼시가 어떻게 막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봤는데 첼시가 전술적인 변화를 이렇게 갖고 올지 몰랐죠. 그러니까 마레스카 감독이 전술적으로 너무 준비를 잘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팩트나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인데 이게 약간 바르셀로나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플랜 A가 너무 강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 플랜 A가 강하면 상대가 누구든 이길 수 있어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파해법을 상대가 항상 고민하거든. 근데 마레스카 감독은 이 PSG를 보면서 파해법을 고민해서 결국 갖고 나와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랜 A가 무너지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대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플랜 A가 강한 팀들이 무너질 때는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구나. 매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파리가 무너지면은 이렇게 확 무너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플랜 A만 정말 고집하는 팀은 무너질 때는 정말 확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고, 아마 사실은 제가 그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그 아스톤 빌라랑 PSG와의 경기 할 때 그때 경기를 아마 좀 마르스카 감독이 좀 보지 않았나. 그게 어느 정도의 좀 공략법? 그 PSG를 어쨌든 좀 이길 수 있고 PSG한테 득점을 할 수 있는 공략법이 그 경기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걸 좀 보고 많이 좀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 전술적인 이야기는 차차 하도록 하고 이 결승전 보면서 느낀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일단 결승전이라서 8만 1,000명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엄청난. 네. 사실 그 PSG 첫 경기였죠. 그 네. AT 마드리드, 맞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때 8만 명이 들어오고 나서는 저도 아마 클럽 월드컵 경기에서 8만 명 이상 들어온 관중수는 없을 거예요. 없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경기가 7만 경기가 한 경기인가? 그리고 다 6만 넘어갔는데 네, 레알 6만은 마드리드가 넘어갔죠, 가장 그죠? 인기가 많은 클럽이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클럽 월드컵에서 가장 관중을 많이 동원한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예. 그게 8만이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결승전이다 보니까 8만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하프타임 쇼. 하프타임 쇼요. 네, 물론 이제 여성 가수 두 분 나오고 막 콜드플레이 나오고. 콜드플레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슈퍼볼 하프타임 쇼는 그 경기장 가운데서 하니까 여러 명이 좀 즐기잖아. 그런데 이거 피파 클럽 월드컵 하프타임 쇼는 저기 구석에서 하다 보니까 관중들이 즐기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아쉬움이 있죠. 왜냐면은 반대편 관중이 즐기기에는 너무 멀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쪽 편 관중이 즐기기에는 이게 목을 막 이렇게 틀어서 봐야 되니까. 그렇죠. 원래 가운데 딱 센터 서클 그쪽에서 많이 그쪽에서 많이 하는데 그게 아마 경기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아마 그 자리에 무대를 만들었나 봐요. 그렇구나.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뭐 음악 쪽에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잘 저도요. 알았으면은 와 누가 나왔다 이럴 텐데 나는 이분이 저분 같고 저분이 이분 같고 그래서 여성분이 두 분 나왔는데 그건 봤습니다. 두 분이 같은 분인 줄 알았어요. 옷만 바꿔 입었는 줄 알았어요. 그러시구나. 처음에. 네. 야 나이 들어봐라.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아. 근데 저도 사실은 막 그 외국 가수 분들에게 제가 관심이 막 크게 있는 게 아니어서 저도 막 그거를 관심 있게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우승 세레머니 할 때 트럼프 왜 안 내려가? 걔 옆에 버티고 정몽규야 뭐야? 아니 왜 지가 옆에서 버티고 있어? 그걸로 조금 이제 좀 논란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너무 웃겼어. 트럼프 눈치가 아니 이게 눈치가 없다니까. 아니 그리고 거기 트럼프 때문에 폭주 터져. 맞아요. 아니 솔직히 난 그렇게 생각은 해. 좀 뭐 약소국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이제 그 뭐 변방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피파 클럽 월드컵이라는 게 엄청 큰 대회니까 거기다가 이제 얼굴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미국 대통령이잖아. 그래서 크게 생각 안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리스 제임스가 트로피 들 때 살짝 보더라고. 그거 봐서 그거 포착됐잖아요. 그거. 아니 얘 아직도 있어? 언제 내려가? 막 이런 표정이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웃기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미국 정부. 네. 여하튼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 네. 그래서 이슈거리가 상당히 많았던 그런 피파 클럽 월드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재밌었죠? 네, 완전히 재밌게 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또 댓글 남겨주시고 있는데 댓글을 잘 못 읽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인판티노도 타이밍을 아는데 트럼프는 타이밍을 모른다, 눈치도 없다, 막 이런 얘기가 쭉 올라오고 있고요. 네, 영주형 한 자리 평생 못 하겠네. 야, 내가 한 자리 하게 생겼냐? 나한테 누가 자리를 주냐? 그냥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인공위성처럼 중심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주변을 배회하는. 내가 인공위성 송영주 선생이라고 몇 번 얘기했냐? 중앙으로 못 가. 일정 거리를 두고 돈다니까. 광명시 부장 자리 있잖아요. 그거 내가 우긴 거잖아. 너희들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우긴 거예요. 광명지부장은. 네.
아, 감사합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여하튼 경기 기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 엘리케 이거 네. 네, 엘리케 진짜 때렸어요. 뭐 그렇게 밀어가지고 네. 주앙 페드로를. 주앙 페드로를. 네 그렇죠. 나는 그게 뭐 경기 끝나고 나서도 봤을 때는 그냥 신경전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체 왜 저렇게 음. 이게 그냥 엘리케가 주앙 페드로가 서 있는데 야 하고 가서 때린 게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게 뭐냐면 막 선수들끼리 난리가 엉켜 났다. 있다가 네 때리는 동작이 있는데 그 입 모양을 보고 뭐 기사를 쓴 것 중에서는 엘리케가 봐도 이거 내가 실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엘리케 감독은 그거에 대해서 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화면에 바로 잡혔습니다. 바로 잡혔어요. 네. 네. 저도 봤습니다. 여기다 주앙 페드로가 너무 기가 막히게 넘어졌어요. 완전히 그 프로레슬링에서 네, 한 것처럼. 칩샷을 맞은 듯이 넘어졌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화면에 바로 잡혀 있어가지고 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반면에 마레스카가 먼저 했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마레스카 감독은 막 선수들을 말렸어요. 바빴는데. 네, 제가 마레스카 저 감독은. 보긴 그랬습니다. 네. 네, 우리가 화면에 본 거는 마레스카 감독이 막 선수들끼리 신경전 펼쳐질 때 여기서 말리고 저기서 말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마레스카가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남의 이목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마레스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카메라에 안 잡혔잖아. 카메라에 잡힌 그렇죠. 건 마레스카가 네. 말리는 거잖아. 마레스카가 말렸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 그게 팩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런 글이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루이스 엔리케는 딱 잡혔잖아. 현행범이야. 그러니까 루이스 엔리케는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경기 결과 좀 볼게요. 네. 첼시하고 파리 생제르맹. 첼시가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첼시가 34%,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66%예요. 점유율은 파리 생제르맹이 2배 정도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갔죠. 그 가운데서 첼시가 XG 값이 2.08, 파리가 XG 값이 0.55니까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슈팅을 더 효과적으로 한 쪽은 첼시가 맞고요. 네, 그리고 슈팅은 첼시가 10개, 파리가 8개를 했습니다. 오히려 점유율을 봤을 때는 파리가 슈팅이 더 많지 않을까 했는데 첼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첼시는 10개 중에서 유효 슈팅 5개, 파리는 8개 중에서 유효 슈팅 6개인데 이 유효 슈팅이 골로 연결이 안 됐으니까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산체스 골키퍼가 6개의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골 들어간 거 보면은 이 박스에 가까운 쪽에 있는 게 주앙 페드로의 골이에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 그 세 번째 골이었죠. 네. 세 번째 골 10샷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장신의 돈마룸마를 10샷으로 제껴서 골을 넣었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첼시 팬들이 싫어하겠지만은 뭐 콜 팔머의 패스가 너무 좋긴 했어. 그렇죠. 근데 그렇죠. 주앙 페드로가 거기서 칩샷으로 마무리 짓는 거 보면서 나는 잭슨이 떠오르더라. 나는 괜찮아요? 아니 그냥 잭슨이 떠올랐어. 아. 그래가지고 야 잭슨이라면 저기서 날렸을 텐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저도 잭슨이었으면 날렸을 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너무 깔끔했잖아.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네. 그러니까 그 순간 그냥 잭슨이 떠올랐어. 이거 잭슨이었으면 큰일 났을 뻔했네. 그리고 사실 주앙 페드로 나간 다음에 델라비 들어왔거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델라비 빠다가 한 번 때리는 게 있는데 그게 쭉 뻗어가더라고. 맞아요. 그거 보면서도 잭슨이 생각났어. 다 잭슨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잭슨에 끝났다. 근데 저도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거 잭슨은 3순위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게 콜 파머가 오른쪽에 위치하긴 했지만 중앙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플레이하다가 이제 흐름 볼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박스 바로 안쪽에서 슈팅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두 골을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여하튼 이제 첼시가 기록으로 보더라도 파리 생제르맹보다는 앞서 있다. 네. 이거 파리 생제르맹 개인적으로는 공격 전개가 안 되다 보니까 슈팅 숫자가 많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 뭐 여기서 보이시다시피 볼 점유율은 많이 가져갔는데 이게 솔직히 효율적인 볼 점유율을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후방이나 아니면 미들 지역에서만 볼을 돌렸지 공격 진영에서 막 플레이를 만들고 그러진 못했으니까 PSG가 비효율적인 좀 볼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치 도미넌스를 보면은 첼시가 전반전에만 3골 넣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반전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첼시가 나름대로 흐름을 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전에도 전반 기록 보면은 점유율에서 파리가 월등히 앞서 있긴 해요. 맞아요. 근데 첼시가 흐름을 탔을 때 그만큼 날카로운 공격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 시작하고 15분까지 사이에 첼시의 흐름이었어요. 맞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마레스카 감독이 경기 시작하고 10분 정도 지배를 했을 때 이것이 중요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때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이 경기 잡을 수 있겠다. 잡을 수 있겠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딱 10분 시작하자마자 15분까지 첼시가 정말 강한 압박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PSG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못 풀어나오고 하는 모습을 이제 첼시 선수들이 그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거 무조건 이거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더 생겨서 아마 더욱더 플레이가 잘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경기 볼 때 요때 첼시 흐름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이거 첼시가 진짜 전방에서 압박하고 네. 빠르게 전개하고 거기다가 네투가 뭐 내려오면서 수비 와, 숫자 수비 늘리고 해주고, 막 이러면서 네.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주앙 페드로가 힐 패스한 거를 팔머가 놓치는 장면이 하나 있어. 전반전 초반에 맞아요. 그 장면이 딱 놓쳐졌을 때 내 느낌은 뭐였냐면은 야,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러다 흐름 넘어갈 수 있겠다. 왜냐면 흐름이 너무 좋은데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서 사실 그게 골로 연결됐으면 네. 작품 중에 작품이었거든. 너무 작품이었죠. 야, 그게 진짜 골로 연결됐으면 루브르 박물관에 그거 전시해야 돼. 콜팔머 골을. 맞아. 그리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게 골이 됐으면은 콜팔머 해트트릭도 가능했던 그렇죠. 경기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야, 요 장면을 놓치니까 좀 아쉽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매치 도미넌스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지금 보시면 흐름을 타고 있을 때 골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흐름을 안 타고 있을 때 득점 2개가 들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빠른 역습에 의해서 콜팔머가 그렇죠. 첫 골, 두 번째 골을 마무리 지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주앙 페드로의 골도 역습에 의해서 빠르게 전개되면서 그렇죠. 결국은 골이 터지면서 3대 0을 만든 거거든요. 음. 이거는 그만큼 파리의 빌드업 과정에서 방해 동작이라든가 거기서 빠르게 전환했을 때 그렇죠.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저는 전반전 끝나고 나서 분명히 후반전에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변화 준다. 네. 근데 이 변화가 통할 것인가? 음. 그리고 나는 거기서 그런 생각 들었어. 안 통한다. 음. 왜냐면 이거 전반전에 3골이고 결승전이고 파리의 수비를 첼시의 수비를 생각했을 때 이거 뒤집을 확률은 5%도 안 된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역시 선수 교체 4명 있어도 그렇죠. 이게 변화가 크게 없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점유율은 높았지만은 변화가 크진 않았어요. 첼시의 수비 집중력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좀 안쓰러웠던 게 네투 진짜 수비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막 뒷근육 잡고 막 힘들어 죽을라 하는데 막 끝까지 열심히 뛰어서 어떻게든 크로스 안 주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이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수비 집중력이 너무나 좋았어요. 싼신이었죠 저희 정말 진짜 네. 그날 경기는. 물론 그 PSG는 50분 그 50분에 넣어야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요 장면 저도 그 장면에서 골이 됐다면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PSG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반전에 그러니까 전반전에 두에가 패스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각선 그때 파리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갈 때 첼시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무너졌어. 그래서 크로스를 주고 두에가 반대편에서 들어왔는데 이걸 때리지 않고 중앙 쪽으로 연결하다가 그거 전반전. 그래서 제가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두의 저 자식은 때릴 때를 모른다고 저거 때렸어야 된다. 사실 때릴 때였죠. 네. 그 타이밍은. 네. 근데 그때 골이 들어갔으면 어땠는지 몰라요. 그때는 몰랐죠. 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덴벨레의 슈팅이 있는데 그렇죠. 저는 처음에 골대 맞고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 거리에서 골키퍼가 막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골대 맞고 나온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산체스가 막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대박이었죠. 네. 장면. 근데 그것도 들어갔으면 이 경기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긴 합니다만. 네, 분위기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 넣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첼시가 너무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전술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전술적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고 한우준 위원이. 네. 사실은 뭐 제가 막 첼시 경기를 그 막 정원 위원보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정원 위원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첼시 경기를 많이 들어갔었고
저는 한 경기 들어갔거든요. 컨퍼런스 리그 한 경기 들어가서 막 계속 이 첼시를 팔로우하고 막 이랬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번 클럽 월드컵 제가 프루미넨시랑 할 때 그 4강전 경기부터 좀 계속 좀 팔로우를 했었었는데 사실 그 4강전 경기에서는 비대칭 전술을 많이 썼었어요. 기스토를 올리고 그 다음에 쿠쿠레아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변형 3백 전술을 많이 썼었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변형 3백 비대칭 쓰긴 썼었지만은 굉장히 클래식한 전술을 들고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쿠레아 기스토가 너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라인을 맞춰주면서 지금 이거 보시면은 그리고 엔소 페르난데스가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 몇 잘라 있는데 그것보단 조금 더 위쪽 올라와서 10번 역할을 맡았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4-2 굉장히 안전하게 플레이를 가져갔던 첼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스토가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하키미의 좀 위치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키미 선수가 굉장히 높게 전진을 하여 있을 때, 하키미가 아니죠. 그 누누 멘데스죠. 누누 멘데스. 네, 누누 멘데스 선수가 위로 올라가 있을 때는 뒷공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원이나 후방 지역에서 딱 끊자마자 귀스토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골 같은 장면에서도 산체스 키퍼가 딱 잡자마자 귀스토가 이제 그 누누 멘데스 그 공간을 비어 있는 그 공간을 보고 침투를 해서 볼을 잡은 다음에 뭐 한 번 접고 슈팅 그리고 뭐 패스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골이 만들어졌는데 귀스토 선수가 이제 뒷공간을 침투할 때는 그런 누누 멘데스 선수의 위치를 보고 올라가면서 공격 찬스를 만든 그런 첼시의 공격 전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짬철이라니. 야, 그 런연유라니. 전술 이야기 도망가는 거 뭡니까라니. 네. 그게 아니라 그 뭐 약속된 건 아닌데 한 번 토스하고 한 번 받고 이러는 거예요. 네. 아이, 방송 다 그런 거지, 얘들아. 그 일단 저희가 포메이션 나온 거 보면 4-3-3으로 나오게 했는데 엔소가 위로 올라가면서 4-2-3-1이라고 그렇죠. 보는 경우도 네, 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거의 5백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귀스토가 오른쪽으로 그렇죠. 올라가고 네. 네투가 왼쪽에 내려와서 하키미를 경계하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이제 4백과 5백을 5 같다고 얘기하는 건 하키미 위치에 따라서 네투의 위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5백과 4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첼시는 마레스카 감독이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 나왔는데 이게 너무나 효과적이었어요. 저는 첫 번째로 수비적인 쪽에서는 네투가 하키미를 잡는 게 매우 중요했다고 저 그게 생각해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네. 네. 파리 입장에서는 두에가 수비를 끌고 들어올 때 생기는 공간을 하키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PSG의 공격 패턴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계로 역시 네투가 하키미를 잡고 그 대신 쿠쿠레아가 두에를 잡고 그러면서 상대 측면 공격을 막으려는 모습이었고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비 시에 5명이 위치한 거는 파리의 공격이 3명의 포워드 외에도 파비안 루이스가 늘어나고 하키미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공격 쪽의 숫자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덴벨레가 내려오거나 누가 빠지면은 스위칭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의 1대1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5명은 필요하다는 계산이 섰던 것 같아요. 네, 마레스카 감독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비적으로는 그것이 효과를 봤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에서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파리의 3미들은 매우 강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비티냐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비티냐뿐만 아니라 파비안 루이스도 그렇고 네베스도 그렇고 정말로 좋은 미드필더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들을 상대로 중원 전쟁을 치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첼시는 엔소, 카이세도, 리스 제임스 외에도 콜파머가 안 오죠.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그렇죠. 중앙 쪽의 숫자를 늘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 입장에서도 중원을 제대로 가동을 못하다 보니 중원에서의 힘이 떨어지니까 앞에 연결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3명의 포워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누누 멘데스 하키미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리도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변칙 3팩처럼 누누 멘데스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누누 멘데스가 올라갈 때는 비티냐가 그 공간을 커버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누누 멘데스가 올라갔을 때 비티냐가 그 공간을 커버하려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 공간이 비니까 거기를 너무나 잘 이용하더라고요. 네, 귀스토 그리고 콜파머 여기다 산체스 롬페스. 산체스 로페스가 기가 막혀 전반전에. 네. 빌드업 능력도 너무나 좋았었고 뭐 선방 능력뿐만 아니라
이 경기에서 전 산체스 키퍼가 가장 좋았던 점은 역시 빌드업 능력과 그리고 롱패스 전개 능력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다가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파초가 못 나와서 베라이두가 나왔는데 그렇죠. 네. 베라이두가 데인마크에서 그리고 활동 범위에서 음.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뭐 3골 시점했으니까 약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노출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이 경기 승리 요인을 한 명 뽑자면 저는 콜파머가 아니라 마레스카라고 생각해요. 감독이다. 예, 네, 감독이 그렇죠. 이건 수를 너무 잘 갖고 나왔어. 그러니까 미친 수야 이건. 그러니까 이 파이법을 완전히 들고 나왔으니까. 물론 여러분 저희가 얘기하는 거와 이 선수들의 경기 중에 움직임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들 움직임을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엔소는 왼쪽에 많이 치우치고 네, 그 맞아요. 왼쪽 쪽으로 많이 팔머가 갔죠. 오른쪽. 네,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중앙으로, 움직였죠.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습 상황에서는 주앙 페드로가 내려오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쪽으로 빠지기도 가고, 하고 맞아요. 왼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활동량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주앙 페드로가 중앙이 왼쪽으로 많이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첼시 오고 나서 그 플루미넨시와의 경기에서 볼 때는 중앙, 왼쪽 그리고 오른쪽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연계면 연계, 움직이면 움직임까지 더욱더 좀 더 스텝업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콜파머하고 호흡이 너무 좋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콜파머가 역시 뭐 패스면 패스, 뭐 드리블은 드리블, 뭐 슈팅은 슈팅까지 모든 게 다 되는 선수다 보니까 그 움직임만 잘 가져가면 언제든지 그 움직이는 공간에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콜파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주앙 페드로가 움직임이 진짜 좋아요. 그 움직임도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스피드 변화를 통해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 자체가 진짜 너무나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정말 주앙 페드로는 원래 뭐 첼시 선수였던 것처럼 너무나 동료 선수들과의 호흡이 굉장히 좋다는 거를 제가 이번 경기에서 좀 느꼈습니다. 네. 와. 영화 승부 때문에 조은현, 이창호 이 대결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공격적인 조은현, 그 수비적인 이창호 뭐 예.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안단테님께서 그거에 비교해서 이게 비유해서 이야기해 네. 주시는 것 같고요. 아, 저 이야기도 맞긴 맞아요. 왜냐면은 잭슨으로 시작해서 조앙 페드로로 끝났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준결승전에서 조앙 페드로가 2골 넣고, 2골 넣고요. 결승전에서 1골 넣고. 음. 그러니까 조앙 페드로가 첼시의 최전방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피파 클럽 월드컵을 통해서 입증된 건 맞으니까요. 네. 그리고 결승전까지 대진이 좀 좋았다는 평가도 있긴 있는데 저는 이번 결승전 끝난 다음에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이건 좀 정반대의 경우인데 물론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무지무지 강한 팀들이고 유럽에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팀들이긴 한데 이번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는 브라질 팀들이 매우 강세가 아니었나. 그걸 잠재운 건 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강부터. 네. 첼시 입장에서도 이 결승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대진 운이 따랐다 할지라도 실력 발휘는 제대로 하고 올라왔다. 뭐 파메라스도 브라질 너무 강팀이고 플루미넨시도 굉장히 강팀이고 8강, 4강 모두 브라질 명문팀을 꺾고 올라온 첼시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네이마르 아니에요. 네. 어이씨 네이마르 스타일이 됐네. 아니야 네이마르 아니야. 나 네이마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헤어스타일 말씀하시는 거구나. 걔가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떠나는 바람에 우리가 1억짜리를 3명이나 샀잖아. 네이마르 아니야. 네이마르 아니라고. 이거 울프컷이야. 광명 울프컷. 네. 여하튼 첼시 입장에서는 판을 잘 갖고 나왔고 여기에 주앙 페드로, 콜 팔머 마무리 능력 좋았고 그럼요. 페드네투 수비 좋았고 여기다가 빌드업 할 때 네. 카이세도, 엔소, 리스 제임스 네. 잘하더라. 나 너무 좋아요. 저 카이세도 진짜 좀 반했어요 이번에. 진짜? 이번 뭐 카이세도는 뭐 수비면 수비 그리고 그 프루미넨 시전에선 제가 봤을 때는 타락박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 3명 있는데 거기 사이를 유연하게 빠져나오는 거. 뭐 수비적인 능력 뭐 당연히 좋았던 선수고. 근데 이런 빌드업과 이런 그 볼 간수 능력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는 선수였나? 좀 새롭게 좀 느꼈던 그런 경기였었습니다. 아니 울프컷이라니까 자꾸 아니라고. 울프컷이야. 덱스몰이 아니야. 그리고 참 여러분 그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저희가 TV로 경기를 보면 뭐 주앙 페드로, 콜 파머 이렇게 골과 연결되는 선수들이 눈에 더 잘 들어와요. 맞아, 사실은요. 네. 네. 근데 경기장에서 보잖아요. 그럼 미드필더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왜냐하면 미드필더가 계속 볼에 관여를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저희도 TV로 봤긴 했지만 카이세도가 눈에 들어오는 건 뭐 당연한 거 맞아요.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 이야기 좀 해볼게요. 파리 생제르맹은 나오던 대로 나왔습니다. 네. 파초 선수가 이제 최종 징계로 나올 수 없는 걸 제외하고는 그래도 모든 선수들이 베스트 11이 나왔던 PSG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PSG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중원 장악에서 어려움이 따랐고 파비안 루이스도 많이 묶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격 쪽에서도 흐비차, 덴벨레 두에 모두 조금씩 아쉬웠어요. 네, 사실은 글쎄요. PSG가 제가 경기를 풀타임 경기를 좀 몇 경기를 이렇게 봤었을 때는 가장 좋았던 건 역시 가장 경기력이 좋았을 때는 측면에서의 공격 선수들이 좋았을 때 경기력도 좋았거든요. 뭐 두해 선수라던가 흐비차 선수들이 개인 돌파를 인해서 그런 수비 라인을 붕괴해서 들어가서 뭐 컵백이나 크로스를 통해서 득점을 만드는 플레이 이런 게 좋았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많이 아쉬웠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두에가 날카로운 면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흐비차도 좀 아쉽고 두에 마무리도 아쉽고 네, 두해 마무리 아쉬웠죠. 네, 덴벨레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여기다가 하키미는 네토에게 완전히 묶였고 그렇죠. 그리고 멘데스하고 베랄도는 콜 파머를 묶지를 못했어요. 막지를 못했어요. 네. 콜 파머가 아마 이 두 선수 사이 어정쩡한 위치에서 계속 그게 움직였을 좋았던 것 거예요. 같아요. 그게 네.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막아야 되지 막 이런 느낌이 네. 들게끔 여기다가 멘데스 입장에서는 얘 따라가면은 뒷공간이 나올 텐데 이 생각이 좀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콜 파머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이 아닌가. 맞아요. 결국은 이쪽 측면에서 계속 이제 구멍이 생기면서 왼쪽에서 많이 생겼죠. 네, 결국 이제 실점하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첼시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24세 정도 돼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25세 정도 되거든요. 25세 69일. 네. 그래서 저희가 파리 생제르맹 젊은 선수들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첼시 못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첼시 젊은 선수들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PSG보다 좋았던 점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를 또 꼽으라면은 기동력 부분, 활동량 부분이 PSG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첼시 선수들이. 그러니까 첼시 선수들이 뭐 네투도 많이 뛰긴 했지만 네투가 내려와서 백파이브가 됐을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그렇죠. 움직여요. 근데 이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얼마만큼 넓냐에 따라서 PSG의 미드필더들이 볼을 돌아선다던가 배급해준다던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간격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다 보니까 쉽게 돌아서지 못하고 볼도 쉽게 나갈 수 없게 너무나 이 활동량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PSG보다 좋지 않았나 첼시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중원에 덴벨레까지 4명이 묶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풀지를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파비안 루이스가 보통 이런 장면 보면 올라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파비안 루이스도 여기에 묶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명이 중원 싸움에 계속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를 봤을 때 좀 더 쉽게 멘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첼시 선수들이 사실은 수비는 섰을 때 공격수가 자신의 앞에 있으면은 멘트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선수들 이제 경기 뛸 때 보면은. 근데 지금 이 선수들 4명 선수들 다 볼 받는 위치가 선수들 그 수비 선수 앞에서 볼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카이세도, 뭐 엔조 페르난데스, 뭐 그다음에 레이스 제임스 이런 선수들이 너무나 쉽게 수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금 더 수비 옆에서 받는다던가 안 보이는 사이사이에서 볼을 받을 움직임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고 그냥 4명 선수들 모두 다 가운데에 뭉쳐 있으니까 첼시의 미드필더진은 수비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결국은 흐비차의 솔로 플레이가 빛나야 돼요. 왜냐하면 오른쪽은 두에하고 하키미가 같이 움직인다고 치고 덴벨레는 수비 라인을 끌고 나오는 역할을 했을 때는 그렇죠. 흐비차의 솔로 플레이가 빛나야 되는데 흐비차도 솔로 플레이에 의한 슈팅이 한 차례 정도 바운드 슈팅 그거요. 그것도 산체스가 막는 장면이 있었으니까 그거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파리의 공격은 효과가 좀 미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리스 제임스 어제 괜찮았습니다. 저도 리스 네. 제임스 좋았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봐서 자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첼시의 영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에스테방. 네.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첼시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난 프리미어리그 기대되던데. 저 진짜 기대되는데요. 어. 이번 첼시 무섭겠다. 네, 돌풍 일으키겠다. 아니 아스날 영입하는 거 보면서 아스날이 뭐 하나 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네, 그렇죠. 예. 왜냐면은 뭐 수비맨디 요케레스 막 오고 막 이러면 그렇죠. 여기다가 뭐 호드리고 얘기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음. 모르겠지만 뭐 호드리고 오고 막 이러면 그 아스날 뭐 하나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고 뭐 리버풀이야 여러분이 잘 아는 비르츠가 왔으니까. 프림퐁. 네. 네. 그리고 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 시즌에 워낙에 좋았으니까 그 기세를 또 이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첼시 이 경기 보고 나니까 야 이거 첼시 이거 장난 아닌데? 기튼스도 오잖아요. 네. 이렇게 장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지현이 형 혈압 올라갈 텐데. 그 형 혈압 관리해야 될 텐데. 어제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요. 좋아하지. 골 장면에서 엄청 좋아해야지.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전에만 3대 0인데 네, 그러니까요. 좋아하지. 네. 그래서 첼시도 이거 장난 아니겠다. 저도 그 생각 들었습니다. 네. 네. 막 기대되더라고요 첼시는. 나만 그런 건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생각 네.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좀 재미나지 않았나. 진짜 프리미어리그 우승 박 터지겠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리버풀, 아스날, 첼시, 정말 박 터질 것 같습니다. 한국의 버스님께서 아까 말했지만 챔스 우승 좀 했다고 오망방자하고 기고만장했던 엘리케와 파리에게 트로피 수지왕 첼시가 보기 좋게 묵사발을 내줬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트로피 수지왕이라고 하는 건 첼시가 모든 대회 우승 트로피를 다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트로피 수지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해. 이걸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컨퍼런스 리그 우승 트로피를 갖고 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컨퍼런스 리그 나가는 것 자체가 그쵸. 고순위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컨퍼런스 리그 우승 트로피도 갖고 있고 피파 그렇죠. 클럽 월드컵 유로파, 우승 트로피도 클럽 갖고 월드컵, 있고 챔스. 그러니까 뭐 우승 트로피 수지 왕 해도 할 말은 없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이 UEFA 컨퍼런스 리그 우승은 타이밍이 맞아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야,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 이게 우리나라 축구 팬들의 대다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절대 강자를 용서 못하는. 그렇구나.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절대 강자야? 아니야? 한번 보자. 그러면 그런데 내가 첼시 팬이 아닌데 지금 한국의 퍼스님도 메뉴 팬이거든. 메뉴 팬이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첼시가 빨이 딱 깨자마자 그 잘난 척 하더니만. 그러니까 절대 강자는 용서할 수 없어. 독식은 안 돼. 독식은 안 되는구나. 이게 딱 있어. 한국인들 팬들 마음에는. 송영주, 한우준 누가 절대 강자인가? 네. 이런. 누가 절대 강자 같아요? 저는 끼지도 못합니다. 한준이, 장지현이죠. 그 사람들이 절대 강자입니다. 네. 원투 펀치, 원투가 한준이, 장지현이에요. 송영주 독식 절대 안 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독식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스스로 망해. 내가 이걸로 스스로 망해. 위원님 오늘 외모 그 칭찬이 엄청 많으신데요. 머리 잘랐다고 그러는데 저거 조심해야 돼. 저거 빅제로님 저거 조심해야 돼. 지금 뭐 오늘 저 입에도 꺼내지 마. 지금 윤두준님하고 차은우님까지 나오셨어요. 안 돼. 그거는 아니야. 가뜩이나 팬도 많지 않은데 또 그 팬의 대다수를 안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멘트란 말이야.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여러분 이제는 좀 팩트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선수와 팩트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3입니다. 3. 이게 왜 3이냐면은 파리가 중동 자문에 넘어간 다음에 43분 동안 3골을 허용한 적이 3번밖에 없대요. 이때까지 43분 전에 3골을 허용한 적이 3번밖에 없는데 이번이 3번째라는 얘기고요. 네. 이전에
그 허용했던 건 2012년도에 니옹 만났을 때, 그리고 2020년도에 아미행 만났을 때인데 그때는 둘 다 4대 4로 끝났대요. 그러니까 패배가 없었다는 패배가 거예요. 없었다는 거구나. 근데 이 경기는 이대로 그냥 패배했으니까 파리 입장에서는 지금의 파리가 갖춰진다면 가장 뼈아픈 패배가 아닌가. 그렇죠. 그 생각이 들고 뭐 그리고 뭐 제가 어제 그 경기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2023년 2월 AS 모나코전 이후 884일 만에 전반전 3골 실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실점도 내주지 않았고 굉장히 수비적으로 탄탄했었던 팔이었는데 이번 경기 좀 무너졌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전 0대 3을 보면서 인테르 팬, 바이언 팬, 레알 팬 이제 우리의 마음을 네가 알겠냐? 그러면서 이제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겠냐?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한마디 했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콜 팔머에 대해서 좀 볼게요. 콜 팔머가 오른쪽으로 넓게 펼쳤다가 중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골은 다 중앙 쪽에서 골을 넣었고요. 맞습니다. 중앙 쪽 플레이도 많긴 했지만은 오른쪽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많았다는 것도 네, 매치 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콜파머가 이제 4강전 플루미넨시아와의 경기에서 좋았던 점은 오른쪽에서 좀 지원을 많이 나가잖아요. 콜파머가. 그래서 볼을 잡고 이제 후반전, 특히 후반전에 제일 좋았던 점은 볼을 잡고 이 선수가 왼발잡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많이 칩니다. 안쪽으로 치면서 수비를 자신 쪽으로 다 끌어당긴 다음에 반대쪽에 비어있던 윙포드에게 한 번에 반대 오픈을 해주는 플레이, 이런 플레이가 4강전에 굉장히 좋았고요. 이번엔 뭐 그런 플레이뿐만 아니라 어제 득점 2골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2골 한 개의 도움이면 이건 끝난 끝난 거지. 네, 끝난 겁니다. 2대 MVP, 네. 이 경기 MVP 콜 팔머 끝. 네, 설명 끝입니다. 네. 그 정도로 뭐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키패스도 2번 했으니까. 네. 야, 진짜 최고였습니다. 미친 활약이죠. 미친 맞습니다. 활약을 펼쳤습니다. 패스 정확도도 80% 넘는 네. 패스 정확도도 보여줬고요. 이 콜 팔머가 결승전에 강하다는 게 기록에서 나오고 네, 있어요. 그렇죠. 네, 콜 팔머는 첼시와 잉글랜드 대표팀 소속으로 최근 3번의 결승전에서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해요. 네, 그렇죠. 유로 결승전이었죠. 네.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동점골 1골. 그 다음에 컨퍼런스 리그 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시즌 결승전에서 2도움 레알 베티스 상대로. 그리고 이번 클럽 월드컵 PSG와의 결승전에서 2골 1개 도움. 네. 결승전의 사나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콜 팔머가 너무 잘해줬고 특히 이번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2013-14 시즌 이후로 결승전에서 3골에 모두 관여한 2번째 선수가 됐다고 해요. 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정말 전설적인 선수였는데 에당 아자르죠. 2019년 5월에 UEFA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서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피파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콜 팔머가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플레이였죠. 아자르는 좀 아쉬워. 아자르는 스스로 좀 더 그 뭐랄까 전투욕 아니면은 뭐 경쟁심 이런 게 더 강했다면 그렇죠. 아자르가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하다면 뭔가를 잘했더라면 그럼 아자르가 진짜 지금도 우리가 아자르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아자르 얘기하면은 2개로 나누잖아요. 첼시 아자르, 아자르, 레알 레알 아자르. 이게 너무 아쉬워. 진짜 대단한 선수긴 한데. 맞아요.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기도 하긴 한데. 네, 이건 너무 속 보이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주앙 페드로 좀 볼게요. 야, 주앙 페드로 난 진짜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좋았다고 봐. 최고예요, 진짜. 그리고 너무 좋아요. 좌우로 빠지고 나서 패스 왔을 때 볼을 간수할 줄 알아. 그 2명이 와도 여유 있게 볼을 간수하는 그 자신감?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나는 얘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데 그러니까 플레이 자체는 뭐 테크닉도 뛰어나고 몸싸움도 능하고 그러긴 한데 여우야 여우. 그러니까 반칙 얻어내는 동작들 이런 거 보면 여우야. 몸도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아마 박스 안쪽에서 멱살잡이 당하면서 넘어진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PK가 선언이 안 됐어. 나는 그거 PK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장면 봤을 때도 너무 그러니까 오프 더 볼 상할 때는 오프 더 볼 하고 몸싸움 할 때는 몸싸움 하고 볼 간수할 때는 간수하고 패스는 그렇죠. 패스, 슈팅은 슈팅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서 조앙 페드로는 이 경기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조금 좀
데리고 올 때, 왜냐면 지난 시즌 리그에서 10골인가밖에 못 넣었을 거예요, 주앙 페드로가. 그래서 약간 득점 생산력이 있어서 약간 조금 의구심이 있는 팬들이 많았을 텐데, 이번 뭐 클럽 월드컵 4강전에서 오자마자 뭐 2골 넣고 결승전에서 1골 넣고 공격 포인트까지 굉장히 완벽하게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주앙 페드로 선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산체스 얘기도 하고 넘어갈게요. 산체스가 선방 6개 했는데 야, 난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친 물론 이제 안정감은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왜냐면은 볼 처리했을 때 좀 그 안정적인 처리보다는 세컨볼을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게 있긴 있었지만 선방이 킥이 그러니까요. 진짜 앞서서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 산체스 키퍼가 물론 발밑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발밑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좋았나? 그러면 챗이 매냥 안 사는 건가? 매냥하고 연결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했었는데 매냥 잔류입니다. 네. 다음 시즌 부주장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산체스 이 경기는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본 산체스 경기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이 경기가. 이거 솔직하게 해서 한두 골 실점하더라도 산체스 욕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슈팅들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한두 골 실점할 수 있는 슈팅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선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페드로 네투 얘기도 좀 해주세요. 페드로 네투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격 쪽에서는 막 엄청나게 눈부신 활약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네투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는 공격 쪽에서 주앙 페드로나 콜 파머처럼 좋은 퍼포먼스는 보여준 건 아니지만은 이 측면 수비 가담이 엄청나게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PSG의 오른쪽 측면 하키미를 틀어막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가 이 페드로 네투 선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PSG가 공격 패턴 중 하나가 이제 하키미의 전진성을 활용한 공격 전개로 득점 찬스를 만드는 플레이를 자주 가져가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봉쇄를 하는 선수가 바로 이 페드로 네투. 이 히트맵에서 보시다시피 물론 워낙 공격 선수다 보니까 윙어 포지션 선수다 보니까 이 공격 앞쪽 지역에도 히트맵이 많은데 지금 뒤쪽에도 왼쪽 후방에도 굉장히 히트맵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거의 왼쪽 풀백 같이 히트맵이 잡혀 있죠. 그래서 이 페드로 네투 선수가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게 화면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왼쪽 윙 포워드를 선수 때 봤을 때 이런 역할을 부여받은 적이 있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비 쪽으로 더 치중하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 퍼포먼스를 100% 못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감독 코치님들 코칭 스태프는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페드로 네투가 고생하는 게 보여서 좀 동정심이랄까요? 그런 부분 들었고 너무나 잘해줬던 선수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윙어에게 이렇게 풀백 역할을 많이 시키면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공격 성향이 있는 선수에게 수비적인 임무를 맡기니까. 그리고 저는 페드로 네투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파리 생제르맹 상대하는 팀은 이 팀을 따라갈 것이다. 벤치마킹 할 것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긴 하지만 많이 괴롭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하키미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네투 선수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부분에서 안 되쳐지니까 잡을 수 있었던 건데 그분은 다른 팀들이 이제 이 스쿼드 선수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이세도. 제가 카이세도 선수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선수는 4강전 플루미넨시 전에서도 너무나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이번 4강전에서도 사실 수비시 중앙과 측면 커버를 오가면서 PSG의 공격을 차단했고 정확한 태클 그리고 끊임없는 활동량으로 중원을 완벽히 장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이세도 선수가 빌드업에도 많이 관여했고 사실은 움직임 자체가 끌고 다니는 움직임도 많이 가져갔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이 패스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뛰고 부딪히고 측면 커버하고 해주는 역할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카이세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첼시 선수들은 얘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너무 잘해서. 쿠쿠레가도 잘했어요. 다 잘해가지고. 나는 이거 하나 물어보자. 선수 시절에 쿠쿠레가 같은 머리 스타일 있잖아.
그거 일부러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제가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축구했을 때는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 헤어스타일 레게 머리 하고 동남아에도 이런 선수들이 있는 이런 머리 스타일을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한국 선수 중에 거의 없거든요. 이런 머리를 하는 선수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머리 이렇게 잡아당겼잖아요. 주영 네베스 선수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걸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아 옛날에 기행두지도 아 그렇죠. 예. 머리를 잡아당겨가지고 막 이렇게 아 한 적이 그런 있어. 사람이 있었죠. 예. 그렇죠. 이런 머리 스타일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리고 경기장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좀 돋보일 수 있는 자기만의 개성 이런 걸 좀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머리를 하는 선수들이 있긴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비드 루이스를 보면 그렇게 머리를 하면 잡아당기고 막 이러면 머리가 빠져. 그렇죠. 그럼 말년에 고생할 수 있단 말이야 나처럼. 그러니까 머리숱을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거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 왜냐면 코크레아가 상대를 자극하는데 매우 능해. 아 그래서 이번에 그 종합 할때 일부러 툭 툭 붙이잖아요. 치고 막 그러니까 상대를 자극하는데 능한데 그렇게 자극한 다음에 이게 파마 머리인가 맞죠? 이렇게 길잖아. 길잖아요. 막. 긴 걸로 이렇게 싹 돌 때 이 머리에 싸다구를 맞으면 자극되는구나. 그럼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아니 물론 이제 일부러는 안 하겠지만 물론 어떤 상황에서라도 머리를 잡아당긴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그건 퇴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일부러 그러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좀 그럴 수도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헤어스타일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네. 상대 퇴장까지 만들어낼 네. 수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이다. 미국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네베스가 머리를 머리를 잡아당겼다. 네, 그 얘기를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새벽에 펼쳐진 피파 클럽 월드컵 이 경기에 대해서 요곳 저곳 뭐 하나 둘 알아봤는데요. 물론 이 경기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해요. 네. 그런데 좀 여러분이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뭐 괜찮겠구나. 그 정도까지는 네, 같이 우전 해설위원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네, 그리고 내일은 한일전 입중계가 있습니다. 한일전. 지현이 형 혼자예요? 장지현 해설위원하고 정우원 네. 해설위원하고 같이 하니까요. 여러분 내일 한일전 기대해 주시고요. 들어와서 네, 여러 가지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지현 해설위원이 이번 피파 클럽 월드컵 해설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한일전이긴 하지만은 경기가 좀 지루하거나 이럴 때 이번 피파 클럽 월드컵 궁금한 점 그런 거 좀 물어봐 달라.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이 경기가 원래 예정된 시간이 새벽 4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4시 5분인가 6분 6분으로 네. 하셨어요. 여러분 장지현 해설위원은 경기 지연을 불러일으킨다. 빨리 빨리 퍼뜨려. 장지현 경기 지연. 막 이렇게 후다다다다다. 라임 네. 너무 좋은데요?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장지현 경기 지연 이렇게 툭툭툭툭 알지? 네 이렇게 한번 오하는데요? 가짜 헛소리 발사. 네, 가짜 뉴스 한번 퍼뜨리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라이브 네. 여러분이래. 괜찮죠 오늘? 라이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라이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